got no issues, it's kinda nice. Like running water into a paradise. Got no drama, feels like we arrived. Picture perfect, it don't exist. But when I'm with you, don't have to question it. True devotion.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1분입니다. 슬레딩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밖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예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한창 열풍을 불었던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새벽 4시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일어났다가 잠들기가 아쉬워서 그냥 아침에 편집이나 좀 해보자 하고 편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전 시간에 되게 조용하게 혼자 편집을 하니까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이제 집에서 편집을 하더라도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밝다 보니까 밖에 풍경도 괜히 한번 보게 되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새벽에 하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편집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져서 미라클 모닝 해봐야겠네? 라고 농담처럼 말을 하다가 미라클 모닝이 근데 제대로 정의가 뭐지? 싶어서 책을 빌려서 읽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미라클 모닝 책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저는 일단 일찍 일어나서 제 삶을 좀 일찍 시작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미라클 모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조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어서 조용히 말해야 돼요. 오늘은 영상 편집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기획 같은 거 좀 써보고 그렇게 오늘의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영양제를 먹어요. 오늘 제가 어떤 영양제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마누카 꿀은 제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별별 문제가 다 생겼었거든요. 한동안 병원 투어를 종류별로 다닐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는데 치료 후에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UMF 요 수치가 높을수록 약용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플러스 5 정도 되는 걸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용으로 먹기 위해서 이게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좋다고 들어서 16짜리를 찾아서 먹고 있고 이거는 쿠팡에서 직구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게 한 통에 500g인데 8, 9만원 정도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다른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는 하루 아침 공복에 수저로 10g을 딱 재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거. 요즘 꽤 많은 분들이 먹고 계시는 질 유산균입니다. 제로 우먼 팸 도필러스라는 제품이고요. 꿀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산균이라는 게 장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질 유산균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게 기분 탓이거나 다른 약으로 인해서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질 유산균 찾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제가 햇빛을 안 봐서 아이허브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고, 이것도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 좋다고 해서 저용량으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많은데 아이허브에서 특가로 이걸 몇천 원에 아주 싸게 뿌릴 때가 많아요. 그때 가볍게 구입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현재는 레모나를 먹고 있는데 이게 선물 받은 거라 계속 안 먹고 두기가 좀 그래서 이걸 다 먹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일단은 레모나를 먹고 있습니다. 레모나가 실제 뭐 건강기능식품은 아닌 것 같고 기타 사탕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건강에 엄청 나쁜 건 아니니까 먹고 있고, 원래는 얼라이브 멀티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먹는데 현재는 락토핏을 먹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이 세 가지 맛이 다 존재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것도 있어서 세 가지 맛을 다 먹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 코어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요구르트 맛이 나서 조금 별로인데 어린애들 용으로 나온 거라서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맛에는 그냥 먹는 정도? 그리고 골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에는 오메가3를 먹습니다. 저는 오메가3 이 제품 먹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RTG 오메가라는 제품이고, 오메가3도 따져서 볼 성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 꿀이랑 유산균이랑 비타민이랑 이것저것 면역력 이슈 때문에 고를 영양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메가3까지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크게는 냄새가 나지 않는지, 중금속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걸까지 알아볼 힘이 없어서 친구한테 추천을 부탁했더니 이거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친구가 추천을 해줘도 냉큼 사지 않고 대충이라도 좀 훑어보는 편인데 몇몇 눈여겨본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안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 섭취할 예정이에요. 비린내도 안 나고 좋습니다. 이거는 식후에 한 알씩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끔 먹는 거라서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영양제 보여드리는 김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글루코만난이라는 제품인데요. 곤약의 뿌리 성분을 추출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곤약처럼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전에 3알씩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지혈증 수치가 관리해라 정도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끔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걸 먹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금방 불러요. 엄청 강추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게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알약이 다 조그매서 삼키기가 편해요.
오늘 저의 미라클 모닝부터 먹고 있는 영양제까지 소소한 생활 습관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크게 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수돗물을 마시기로 결정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에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생으로 마시는 건 아니고요. 끓여서 마시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왜 어떻게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먼저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2리터짜리 생수병 페트로 된 걸 먹고 있었는데요. 이게 환경적으로도 조금 찝찝했고 부피 차지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이 비염이 있어서 작두콘차라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포처럼 뜯어서 페트병 안에 넣어서 섞어 먹는 제품이에요. 2리터 안에 최소 한 3, 4봉지가 들어가는데 한 번 물을 마실 때마다 생수병 쓰레기 하나, 그 라벨 쓰레기 하나, 그리고 작두콘차 쓰레기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수병 쓰레기만 해도 많아 보였는데 비닐 쓰레기까지 같이 더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리터 생수가 아닌 다른 제품이 있나, 다른 대체품은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정수기였는데요. 정수기는 저희 집의 가성비에 맞지 않았어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도 하고 저희는 특히 생수를 되게 아빠가 저렴한 가격에 사오시거든요. 일단 그리고 정수기를 놓을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었고 필터나 이렇게 관리를 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고 또 이 정수기마다 중금속을 걸러주는 제품이 있고 또 아닌 제품도 있고 되게 제품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은 조금 맞지 않다고 느껴서 정수기는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한 거는 브리타 정수기였는데요. 이거 자취생들한테 강추하는 제품이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필터를 교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고 크기가 너무 크고 좀 못생겨서 냉장고에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 이 필터는 4주에 한 번씩 무조건 갈아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요즘은 그 필터도 환경적으로 수거해 가고 한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그것도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남는 게 수돗물밖에 없더라고요. 머리로는 수돗물을 마셔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냄새가 날 것 같고 또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조금 안 좋은 중금속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을 머리로는 내렸는데 마음으로 납득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선 끓여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염소 냄새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하루 정도 두면 거의 다 날아간다고 하고요. 이게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15분 정도만 끓여줘도 98.2%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리차 같은 거를 끓여서 먹으면 보리가 그 중금속 성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금속 같은 게 찝찝하신 분들은 보리를 넣어서 수돗물을 끓여 먹으시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관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배관을 뜯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인데요. 검색창에 물사랑 누린집이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역 그 수도공사, 수도관리원 쪽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수질 검사를 해줍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예약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12월 초에 신청해서 공무원분들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물을 받아가셨고 결과는 10일 정도 있으면 나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는 여기다가 같이 첨부해볼게요. 저희 집 수돗물은 다행히 정상으로 나와서 이 결과를 보고 더 안심을 하면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까지가 제가 짧지만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막상 수돗물을 끓여 먹기로 결심을 하니까 미네랄도 많고 쓰레기도 안 나가고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생수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이 옥수수차나 보리차 등등의 차류의 비용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물맛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맹물은 조금 마시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2리터 물통을 2개 사서 보리차 한 번, 옥수수 수염차랑 작두콩을 섞은 차를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귀찮지는 않고요. 2, 3일에 한 번씩 끓여서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요리를 할 때 쓰는 물은 그냥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수돗물은 생으로 마시는 건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저보다 먼저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좋은 꿀팁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변화된 생활 습관 몇 가지였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햇살 좋은 하루 되세요.